초역세권의 아파트이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강남권의 모든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센터의 수영장과 스카이 라운지까지 모든 것을 갖춘 합리적인 분양가의 계약금 5%로 체계적으로 개발이 되면서 학교와 공원 그리고 역까지 이용할 수 있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고 거주 의무 기간이 없는 아파트로서,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릴 물량은 프레스티어 자이 과천에서 분양을 하는 물량입니다. 사업 개요를 먼저 살펴보시면은 경기도 과천시 벼랑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1445세대 중에 일반 분양 287세대, 지하 3층부터 지상 최대층 35층 11개 동으로 이루어진 아파트 분양 물량입니다. 입지 환경을 먼저 살펴보시면 이제 과천 정부 청사역이 있습니다. 4호선 라인 같은 경우에 사당으로 빠르게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사당에서 강남권으로 빠르게 갈 수 있는 그런 노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래쪽에 보게 되면은 과천 지식정보타운이 이제 개발 형성 중에 있고요. 또 더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평촌 신도시가 이제 있습니다. 1기 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주거 벨트 라인이 쭉 형성이 되면서 강남권까지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정부 과천청사역 바로 인근에 프레스티어 자이가 있기 때문에 초역세권의 아파트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문원초등학교, 중학교, 중앙공원이 있고요. 또 과천고등학교도 인근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평촌 대비해서는 학군이 조금 딸리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초중고를 모두 아우르기에는 과천 같은 경우에는 단점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도 평촌 신도시인 1기 신도시의 교육 여건 때문에 이사를 했다가 다시 과천으로 가기도 하고요. 또는 강남권에 있는 학군에 있다가 다시 과천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학군적인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장점적인 부분은 쾌적성 여부가 굉장히 좋은 곳이고요. 또 이제 유해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 과천 같은 경우에는 살기에 굉장히 좋은 곳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주변에 보면은 과천 서울대공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프라 시설들도 이용을 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그런 아파트 주거 입지라고 볼 수가 있고, 제가 이제 과천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딸 때 과천도서관에서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층짜리, 6층짜리 이렇게 낮은 그런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되면서 지금 현재는 신시가지로 많이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시가지의 아파트들을 통해 가지고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이제 생기게 되고, 또 이제 인프라 시설들이 확충이 되면서 신주거 벨트 라인이 형성이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강남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답답하고 또 교통이 혼잡하죠. 과천 같은 경우에는 강남권에 비해서는 그래도 쾌적한 그런 주거 환경 요소가 있기 때문에 준 강남의 입지로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입지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권에서는 가장 좋은 입지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만큼, 또 역세권의 아파트, GTX의 호재까지도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과천에 실거주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입지의 분양 물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입지가 좋은 것은 아닐 수가 있는데 이제 가격적인 측면이 중요하겠죠. 시세적인 부분을 본다면 정부 과천청사역 바로 초역세권의 아파트이고, 주변에 있는 상업시설들도 이용할 수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입지입니다. 가격적인 부분은 프레스티어 자이 같은 경우에 2027년 10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공급 물량이 부족한 시점 2027년을 둘 수가 있는데요. 이 시점에 이제 입주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볼 만한 그런 아파트 분양 물량이고요. 34평형의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22억 2,320만 원에 책정이 됐습니다. 주변 시세하고 좀 살펴본다면 인근에 있는 과천 위버필드 4년차 된 아파트의 34평 실거래 가격은 20억 3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됐고요. 레미안 슈루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단지의 아파트인데 33평형의 실거래 가격은 16억 정도의 거래가 됐습니다. 인근에 있는 5년차의 신축 아파트, 4년차의 신축 아파트들과 비교를 해본다면 과천 푸르지오 서밋 아파트가 5년차가 됐는데 33평 22억 8,500만 원의 거래가 됐고요. 또 바로 인근에 있는 과천 자이 같은 경우에는 4년차가 된 아파트가 33평 20억 원 5천만 원의 거래가 됐습니다. 또 과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서밋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년차가 된 아파트 34평형
판상형의 실거래 가격은 18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어요. 이제 주변에 있는 아파트와 비교를 해본다면 프레스티어 자이가 2억에서 3억 정도 비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입주 시점을 본다면 2027년도에 입주이기 때문에 연차가 5년 이상 이제 차이가 나거든요. 5년에서 7년 정도의 차이가 나요. 그런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본다면 이 분양 가격이 아주 과도하게 높지도 아주 과도하게 낮지도 않은 분양가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성비를 중시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아파트가 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가성비가 좋은 아파트는 아닙니다. 주변 시세에 준해서 분양가가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은 아파트는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주변에 있는 신축 아파트의 수요층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정부 청사역에 바로 초역세권이라고 하는 장점,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과천의 핵심 인프라의 아파트, 그리고 평면도 보겠지만은 평면 구성이 상당히 좋고 커뮤니티 센터도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여력이 좀 되시면서 과천에 이제 꼭 거주를 해야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갖고 볼 만한 그런 아파트 물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커뮤니티 센터를 살펴보게 된다면 우선 눈에 띄는 것이 수영장이 눈에 띕니다. 이제 강남권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고품격의 퀄리티가 높은 분양 가격을 책정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수영장이 모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과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수영장이 들어가 있고요. 필라테스라든가 골프 연습장, 그리고 스크린 골프들도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우나 시설도 잘 되어 있고 피트니스 센터, 그리고 북카페, 레스토랑까지도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어린이 도서관하고 스터디룸, 독서실 같은 것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그리고 공유 거실도 있고요. 스카이 라운지까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커뮤니티에서는 모든 그런 시설들이 잘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평면도를 한번 살펴보시면 4구 A타입 같은 경우에 30세대이고요. 이제 포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구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포베이로 뺐다는 것을 보면서 제가 좀 놀라기도 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 침실 1과 침실 2, 침실 3, 방 3개로 이제 구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욕실이 하나 구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도 작지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주방 옆에 팬트리 공간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으로 공간 활용을 잘한 것 같습니다. 주방과 이제 거실 같은 경우에도 맞통풍이 가능한 구조로서 4구 A타입의 구조 상당히 좋게 빠진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5구 A타입 같은 경우에 30세대, 여기도 포베이로 구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침실 1과 침실 2, 침실 3, 방 3개,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이 5구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작지 않아 보이고요. 창문도 나 있기 때문에 안방에서도 맞통풍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드레스룸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맞통풍이 가능한 판상형의 구조, 그리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창고 공간은 없지만 주방 옆에 팬트리 공간이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성이 좋습니다. 5구 A타입 같은 경우에도 이 평면 구성을 잘 뽑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5구 B타입 같은 경우에 32세대이고요. 여기도 포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침실 1과 침실 2, 침실 3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드레스룸 잘 빠져 있습니다. 맞동풍이 가능한 구조이고요. A타입하고 이제 이 방향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 보입니다. 주방 옆에도 팬트리 공간이 있기 때문에 평면 구성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74 A타입 같은 경우에 72세대 역시 포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침실 1, 침실 2, 침실 3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안방 같은 경우에 디귿자 대형 드레스룸, 창문 잘 나 있고 파우더룸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공간, 주방 옆에도 팬트리 공간까지도 잘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용도실 같은 경우에도 손을 닦을 수 있는 공간이 잘 되어 있고요. 74 A타입인데도 이제 알파룸이 없는 단점은 있지만은 평면 구성이 잘 되어 있는 구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74 B타입 같은 경우에 19세대이고요. 여기도 포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침실 1과 침실 2, 침실 3, 방 3개,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관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주방 옆에 팬트리 넓게 구성이 되어 있고 안방에도 드레스룸과 파우더룸 상당히 넓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맞동풍이 가능한 구조이고요. 74 B타입까지 평면 구성이 나쁘지 않은데 지금까지 평면은 모두 우수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84 A타입 같은 경우에 28세대 역시 4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침실 1, 2, 3, 방 3개에 알파룸까지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주방 옆에 팬트리 공간 잘 확보가 되어 있고 침실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이 조금 작아 보이지만은 그래도 드레스룸, 파우더룸의 공간 잘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용도실도 조금 작아 보이네요. 제가 봤을 때 84 타입 치고는 알파룸이라든가 이런 팬트리 공간, 창고 공간을 넣었기 때문에 좀 이런 공간들이 협소해 보이게 작아 보입니다. 84 A타입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은 평면 구성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84 C타입 14개의 세대이고요. 안방과 침실 2, 침실 3 해가지고 방 3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욕실은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 발코니 쪽에 전면 창과 양쪽 옆에 측면 창이 나 있기 때문에 이제 양 방향으로 환풍이 우수할 것으로 보이고 드레스룸이 있는 공간에는 측면에 창이 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그리고 주방 옆 팬트리 잘 구성이 되어 있고 맞동풍이 안 되는 구조 같아요. 이 주방 같은 경우에 옆에 측면창이 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환기성이 조금 취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84 C타입도 나쁘지 않은 평면으로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99 A타입 2개의 세대의 평면도 한번 살펴보면은 평면이 많기 때문에 이제 다 모두 살펴보지는 않고 몇 개만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도 이제 4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침실 1과 침실 2, 침실 3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알파룸 공간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대형 드레스룸의 창문과 파우더룸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주방 옆에 식탁, 다이닝룸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식탁을 놓을 수 있는 별도의 공간도 확보된 것 같습니다. 이제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주방 옆 팬트리 공간도 확보가 잘 되어 있어서 99 A타입 평면도 상당히 우수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을 한번 살펴보시면 일반 공급 같은 경우에 1순위 자격 여건을 갖추시면 이제 청약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청약이 가능하고 다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죠.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하지만은 과천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우선해서 당첨자로 선정이 될 수 있고요. 또 8호제곱미터 이하의 물량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당첨자를 선정을 합니다. 8호제곱미터 초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의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 공급의 조건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맞는 그런 조건이 있다면은 꼭 활용을 하셔가지고 청약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청약 예치금 같은 경우에 8호제곱미터와 102제곱미터 이하의 물량 99제곱미터에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이 청약 예치금 금액이 다릅니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이 예치금이 다르니까 내가 어떠한 타입의 청약 신청할 것인지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예치금이 잘 선납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양 일정을 한번 살펴보시면 청약 접수 같은 경우에는 특별공급 10월 7일 그리고 1순위는 10월 8일에 있고요. 2순위는 10월 10일에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10월 16일에 있으니까 이 일정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양 가격하고 제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21개의 타입으로 이제 나누어지게 됩니다. 지금 분양 가격을 본다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타입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난해한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이 평면도도 제가 다 소개를 못 시켜드렸기 때문에 한 번씩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13억에서 15억 정도 이제 테라스 타입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인 15억 원의 분양가가 책정이 되었고요. 59제곱미터 같은 경우도 16억에서 17억 원 정도의 분양 가격이 책정이 됐습니다. 74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억에서 20억 원 정도 분양가가 책정이 되었고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22억에서 테라스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24억까지 이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24억 원의 분양가가 책정이 되었는데요. 이제 9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을 하고요. 나머지는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당첨자를 선정을 합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 분양 가격만 놓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결코 분양 가격이 저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시세에 준해서 나온 그런 분양 가격이기 때문에 가성비 측면에서 본다면 맞지 않는 분양 물량이라고 보여지고요. 입지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 물량은 입지가 좋은 물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입지가 좋고 가격이 싼 아파트들은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과천에 이제 거주를 원하시는 분들, 직주 근접이 가능하신 분들, 그리고 자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입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리고 평면도라든가 커뮤니티 센터 같은 것들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 물량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금 여력이 별로 좋지 않고 가성비 측면을 중시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물량들의 청약 경쟁률이 얼마나 나오는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청약하기에는 이 물량이 너무나 높지만 가격이, 그래도 이러한 높은 가격대를 원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도 참고하시고 공부하시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분양 물량은 CTOCL 6단지 물량입니다. 사업 개요를 먼저 살펴보시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하객동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고요. 1블록 도시개발구역 중에 공동 5블록 1734세대의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입지 환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인 분당선이 이제 지나가고요. 송도역 인근이 이제 체계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하객역 일대도 CTOCL로 체계적인 미니 신도시급의 주택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한 학교라든가 공원 체계적인 개발이 CTOCL에서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이 하객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CTOCL 6단지 같은 경우에는 하객역과 바로 인근하고 있는 아파트이고요. 또한 체계적으로 공원이라든가 학교 용지 같은 것들이 이제 완공이 되게 된다면 인프라 시설 확충 면에서도 상당히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CTOCL이 제 생각에는 하나의 브랜드 같은 그런 미니 신도시로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그런 신축 아파트가 많이 있는 주거 단지로서의 명성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들어요. 또한 송도역에서도 개발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계해가지고 신시가지 벨트 라인이 형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CTOCL 같은 경우에 보면은 6단지가 이곳에 이제 입지를 하고 있고요. 하객역하고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학교 용지가 예정되어 있고, 또 공원이라든가 그랜드파크 같은 것들이 잘 구성이 되게 된다면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1단지라든가 3단지 같은 경우에도 하객역하고 초역세권의 아파트로서 가치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 단지들이 이제 계속 분양을 하면서 체계적으로 주거 벨트라인이 형성될 예정이기 때문에 살기 좋은 주거 타운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시세를 한번 살펴보시면 CTOCL 바로 입주를 한 아파트들 분양 가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TOCL 6단지의 위치이고요. 역하고 이제 거리가 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만은 그래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거리로 보여지고요. 입주 일자는 2028년 4월이기 때문에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아파트 물량입니다. 34평형의 분양 가격은 6억 3천만 원 정도에 책정이 되었고요. 앞서서 분양을 했던 이제 CTOCL 1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입주를 하고 1년차가 된 아파트인데요. 2024년 4월에 이제 입주를 했고 34평형의 매물 가격, 지금 현재 매물이 많진 않은데 6억 6천만 원에 나와 있고요. 34평형의 전세도 4억 원 정도에 나와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비과세 여건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시세를 좀 분석하기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또 주변의 CTOC의 3단지 같은 경우에는 2024년 12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요. 34평형의 분양 가격이 6억 1천만 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이거와 비교를 해본다면 CTOCL 같은 경우에는 2028년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CTOCL 3단지와 4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3년 4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가격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CTOCL 6단지의 분양 가격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이 되었다고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또 1단지 같은 경우에도 6억 6천만 원 선의 매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뭐 아주 가격이 낮지도 않고 가격이 아주 높지도 않고 그냥 적정하게 나온 분양 가격이라고 생각이 들고, 힐스테이트 하객 같은 경우가 2021년 5월에 이제 입주를 했습니다. 오타가 있는데 이제 2021년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한 3년 차가 된 아파트로서 34평의 실거래 가격이 6억 3,900만 원까지 지금 현재 거래가 된 것을 최근에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이 힐스테이트 하객과 비교를 해본다고 했을 때 CTOCL 6단지 같은 경우에 분양 가격이 거의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CTOCL 6단지 분양 가격이 그래도 조금 지금 현재의 시세보다는 낮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여지고, 나머지 이제 인프라 시설들이나 입주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된 후에 CTOCL 6단지가 입주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직주 근접이 가능하고, 실거주 측면에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계약금 5%의 장점을 활용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분양 가격이 상대적으로 고분양가가 아닌 물량을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 분양 물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목적 강당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도서관이라든가 독서실 같은 것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필라테스라든가 GX룸, 피트니스 클럽 구성이 잘 되어 있고, 또 이제 갤러리 카페라든가 골프 연습장, 실내 놀이터까지도 잘 구성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갤러리 카페에는 열린 도서관이 잘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러한 효율적인 공간들을, 커뮤니티 시설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아파트 분양 물량으로 보여지네요. 평면도를 간단히 보시면은 5구 타입 같은 경우에 115세대, 여기 같은 경우에 투베이로 구성이 됐고요. 안방과 작은 방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 이제 드레스룸, 파우더룸 있고요. 현관 진입했을 때 현관에 작은 창고 공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평면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평면으로 생각이 듭니다. 7호 타입 같은 경우에는 238세대, 이제 4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침실 1과 2, 3, 그리고 알파룸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안방 같은 경우에 기역자 드레스룸의 창문, 파우더룸도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공간도 있고, 알파룸의 공간이 있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은 팬트리 공간이 좀 없는 것 같거든요. 다만 맞동풍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평면 구성 같은 경우에는 7호 타입 치고 상당히 잘 빠진 평면으로 생각이 듭니다. 84A 타입 같은 경우에 495세대, 이제 4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침실 1과 침실 2, 침실 3, 그리고 알파룸까지 방 4개,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공간 있고요. 그리고 안방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 상당히 넓게 빠져 있고, 창문과 파우더룸도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평면 구성 같은 경우에는 74나 84 같은 경우에 상당히 4베이로 방 4개로 잘 빠진 평면 구성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84B 타입 380세대,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 안방과 작은 방 2개, 이제 방이 하나가 없는, 알파룸이 없지만은 주방 옆쪽에 팬트리 공간을 넓게 넣어줬고요. 그리고 현관 옆에는 팬트리 공간, 현관 창고 공간을 넣어줬습니다. 또 주방 옆으로 해가지고 넓게 이제 팬트리 공간, 상당히 넓은 공간을 넣어줘서 공간의 활용성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은 좀 작다는 단점이 있고, 알파룸이 없다는 단점은 있지만은 효율적인 공간 구성이 잘 된 그런 평면으로 생각이 드네요. 84C 타입 같은 경우에 246세대, 투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안방과 작은 방 2개와 또 하나의 방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파룸까지 해서 방이 모두 4개, 욕실 2개로 구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도 현관에 이제 팬트리 공간이 있고요. 또 주방 옆으로도 팬트리 공간, 안방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이 있지만은 좀 작은 단점이 있습니다. 또 투베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풍이 조금 취약한데요. 이쪽 방의 창문을 열고 거실의 창문을 열어놓게 된다면 이제 환기성, 통풍이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부 맞통풍이 가능한 투베이 평면이고, 방도 모두 4개이기 때문에 잘 구성이 된 평면도로 생각이 드네요. 102A 타입 같은 경우에는 119세대, 여기도 이제 4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방이 모두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공간, 그리고 안방에 디귿자 드레스룸 잘 구성이 되어 있고, 파우더룸도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이 상당히 이제 크게 빠져 있기 때문에 방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평면 구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02B 타입 같은 경우에 137세대, 이제 100% 추첨제 물량이고요. 4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이 모두 4개로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이쪽에 이제 추가적인 공간이 있는 것이 조금 독특하다고 보여지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안방에 드레스룸, 파우더룸 잘 구성이 되어 있는 평면 구성으로 생각이 듭니다. 모든 평면이 상당히 잘 구성이 된 평면도인 것 같습니다. 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을 살펴보시면 이제 합리적인 분양가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체적으로 봤을 때 고분양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분양 가격이 나쁘지 않다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계약금 같은 경우에 5%, 이 부분이 상당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5%라고 한다면은 2028년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물량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약을 하시는 분들한테 자금적인 그런 부담이 덜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또 청약 1순위 체크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수도권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모두 청약이 가능하지만, 해당 거주자 인천광역시가 우선해서 당첨이 되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 19세 이상,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당첨 이력에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주택 소유 여부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예치금 및 기준 및 당첨자 선정 방법을 이제 살펴보게 된다면, 이 물량 같은 경우에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하는 지역에 맞춰 가지고 내가 넣어야 될 타입별로 예치금을 선납해 놓으시면 됩니다. 금액 잘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이 인천광역시 거주자, 나머지는 수도권 거주자이고요.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을 좀 살펴본다면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제 40%, 추첨제 60%, 그리고 8호제곱미터 이하의 물량도 가점제 40%, 추첨제 60%이고요. 전용 면적 8호제곱미터 초과의 물량들, 그러니까 대형 평형의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양 일정을 한번 살펴보시면 청약 접수 특별 공급은 10월 7일, 1순위 10월 8일, 그리고 2순위는 10월 10일에 있고요. 당첨자 발표일은 10월 17일에 있으니까 이 일정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양 가격하고 제 생각을 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계약금이 5%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 분양 물량이고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 5구제곱미터 115세대 4억 4,400만원 정도의 분양 가격이 책정이 되었고, 7호제곱미터 238세대 5억 7,900만원, 84제곱미터 6억 3천만원에서 이제 6억 5천만원 정도, 그리고 102제곱미터는 7억 8천, 그리고 13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11억 정도의 분양 가격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제 5구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보면은 4억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이 낮게 형성이 되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고요. 5구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5%의 계약금을 적용을 하게 된다면 계약금이 2천만원, 3천만원이 안 되는 계약금을 가지고도 이제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자금 여력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형 평형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7호제곱미터하고 84제곱미터의 가격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변에 있는 아파트 와 비교를 해본다면 시세 대비 아주 그렇게 고분양가의 물량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또 발코니 확장 비용인데 5구제곱미터 1,400만원, 7호제곱미터 1,700만원, 그리고 84제곱미터는 이제 1,950만원. 이 발코니 확장 비용은 그렇게 저렴하다고 생각은 들지가 않습니다. 이 비용을 이제 합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렇게 아주 높은 분양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 그런 아파트 분양 물량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또 이 발코니 확장 비용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이 10%입니다. 이제 분양 가격은 계약금이 5%지만 발코니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약금 10%가 적용이 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84제곱미터 이하의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 60%, 나머지는 추첨제 100%이기 때문에 추첨제 물량도 상당히 많은 물량이고, 물량이 이제 대단지 아파트 분양 물량이기 때문에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세대가 많은 만큼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물량들, 타입들 같은 경우에 잘 선정을 해서 청약 신청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모든 평형들이 이제 타입 구성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아쉬운 부분은 분양 가격이 조금 더 좀 낮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분양 물량들이 이제 많이 나오면서 분양 가격이 굉장히 높게 고분양가 물량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 그런 거보다 조금 저렴하게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금 여력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5구나 7호 타입 같은 경우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분양 물량은 부천 아테라 자이 아파트 분양 물량입니다. 사업 개요를 먼저 살펴보면은 위치는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부천 괴안지구의 공공주택지구에 들어서는 민영주택입니다. 아파트 세대수는 총 200세대, 세대수가 너무나 작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입지 환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천 아테라 자이의 입지이고요. 바로 옆에 이제 초등학교도 있고 항동지구하고 인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좌측에 보면은 이제 중동 신도시죠. 1기 신도시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바로 서울과 인접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호선 역공역을 이용할 수 있고, 인근에 역공역이 있는데 이 역공역을 통해 가지고 디지털 단지역, 가산 디지털 단지역이나 구로 디지털 단지역까지 직주 근접이 그래도 가능한 입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변에 홈플러스라든가 시장이 입지를 하고 있어서 생활의 인프라 시설들도 이용할 수 있다
있다는 장점이 있고, 주변에 중요한 것이 또 푸른 수목원이 이렇게 있고 천왕산이 있기 때문에 쾌적한 입지의 아파트 분양 물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아쉬운 부분을 본다면은 주변에 이제 아래쪽으로 옥길지구라든가 그리고 범박지구가 있기 때문에 신주거벨트 라인 한 18,000세대 정도의 신주거벨트 라인을 형성하고는 있지만 입지적으로 아주 우수한 곳의 입지는 아니라는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세대수가 너무나 작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항동지구와 계안지구가 같이 인접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수목원이라든가 천왕산을 이용할 수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장점적인 요소로 생각이 들고, 서울하고 바로 인접하고 있다는 부분도 입지적인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격을 한번 살펴보시면 우선 부천 아테라자이의 위치고요. 2027년 1월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고 24평형의 분양 가격이 6억 7,200만 원에 책정이 됐습니다. 바로 인근에 이제 초등학교가 입지하고 있고 항동지구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신주거 벨트 라인이 형성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인근에 있는 항동지구의 아파트 실거래 가격을 살펴보면은 25평 하버라인 3단지 같은 경우가 19년도에 입주를 해서 5년차가 된 아파트입니다. 25평의 실거래 가격이 최근에 6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연차를 비교해 본다면 이 부천 아테라자이가 아주 과도하게 비싼 분양 가격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주변의 중흥 S클래스 같은 경우에도 2019년도 입주한 6년차가 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 35평형의 실거래 가격이 8억 8,5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하고의 이제 가격 비교를 해 본다면 아래에 이제 옥길지구 같은 경우에 또 24평형의 실거래 가격이 6억 원을 넘지 않는 거래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연차 그런 구축의 아파트 그리고 2027년도에 입주를 하는 신축의 아파트와 비교를 해봤을 때 이 부천 아테라자이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어서 고분양가의 물량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옥길지구의 아파트 6억 원 정도, 그리고 항동지구의 하버라인 아파트 6억 5천만 원과 비교를 해본다고 하더라도 이 부천 아테라자이가 아주 그렇게 싸다고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공공주택지구의 아파트라고 하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저렴하게 주택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브랜드 네이밍이 있다는 장점, 그리고 또 역공역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은 세대수가 적다는 단점도 있고요. 그리고 이 주택 가격이 현저하게 분양가 상한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저렴하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장점과 단점이 좀 공존하는 아파트 분양 물량이라는 생각이 들고, 고분양가 물량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너무 저렴한 아파트의 분양 가격도 아니다라고 개인적인 생각이 드네요. 평면도를 살펴보시면 50A 타입 같은 경우에 111세대 이제 3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침실 1과 침실 2, 침실 3, 방 3개, 욕실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베이 판상형의 구조로 맞통풍이 가능하고요.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별도의 팬트리 공간 없고요. 주방에도 팬트리 공간은 없습니다. 다용도실 넓게 잘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50제곱미터 치고는 그래도 나쁘지 않는 평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50B타입 같은 경우에 19세대이고요. 이제 4베이 판상형으로 맞동풍이 가능한 구조이고요. 안방 1, 그리고 침실 2, 침실 3, 방 3개, 욕실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방에 드레스룸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창문도 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현관으로 진입해서 팬트리 공간도 있고 창문도 나 있습니다. 50B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면도가 상당히 우수한 평면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다만 세대수가 작기 때문에 경쟁이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59A타입 같은 경우에 70세대이고요. 이제 2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침실 1과 침실 2, 침실 3, 방 3개,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없고요. 그리고 안방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 파우더룸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9제곱미터인데도 불구하고 판상형의 구조였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2베이의 타워형이기 때문에 이제 통풍의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평면 자체가 이제 50B타입보다 비교를 해본다면 좀 나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물론 넓기는 넓겠지만은 그래도 4베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쉬운 평면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단지 주요 정보 및 분양 일정 다시 한번 중요 부분만 살펴보면은 부천시 거주자가 해당 지역 우선해서 당첨자로 선정이 됩니다. 전매 제한 3년, 거주 의무 기간 없고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 물량입니다. 특별 공급 조건 되시는 분들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 중복 청약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접수일이 특별 공급 10월 7일, 1순위 10월 8일이니까 이 일정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순위 청약 체크포인트 간단히 보게 된다면 이제 만 19세 이상 부천시 및 수도권 거주자 청약 신청할 수가 있고요.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주택 소유 여부 이제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소유 청약이 가능하고요. 청약통장 가입 기간 1년 이상 재당첨 제한 여부 무관하게 청약 신청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청약에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살펴보시면 1순위 같은 경우에 이제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당첨자를 선정을 하고요. 이제 특별공급 자격 요건이 기간 추천이라든가 여타 조건에 맞는 분들은 이 청약 자격하고 청약 통장의 요건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간 추천이라든가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해도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다자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생애 최초라든가 노부모 부양 같은 경우에는 12월이 이제 경과돼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잘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8호제곱미터의 이하 물량이기 때문에 부천시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의 예치금이 선납되어 있어야 되고요. 서울특별시는 300만원, 인천광역시는 250만원이 모집공고일 전에 선납돼야지 1순위로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양 일정을 살펴보시면 특별공급 10월 7일, 1순위 10월 8일, 2순위 10월 10일에 있고요. 당첨자 발표일은 10월 16일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양 가격하고 제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A타입 같은 경우에 111세대 5억 7,900만원, 사고 B타입 19세대 5억 8,900만원, 59 A타입 70세대 6억 7,200만원의 분양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분양가만 본다면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었는데도 아주 저렴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고분양가 물량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이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현저하게 저렴하기 때문에 아주 메리트가 있다. 그런 아파트의 분양 물량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 아파트의 최대 단점적인 부분은 200세대의 단지 세대가 작기 때문에 커뮤니티에 강점이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좀 아쉬운 아파트 분양 물량이라고 생각이 들고 60%의 추첨제 물량이 있기 때문에 가점이 낮으신 분들이라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물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었는데 좀 더 저렴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 장점적인 부분을 본다면은 이제 수목원과 산을 끼고 있다는 그런 장점들, 쾌적성을 가지고 있다는 아파트, 그리고 초등학교가 인근에 있고 역곡역 1호선을 통해 가지고 이 전철을 통해 가지고 구로 디지털 단지라든가 또는 가산 디지털 단지 직주 근접이 가능하다는 부분들이 장점적인 아파트로 보여졌어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 가점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패스를 해도 될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부천시에 거주를 하면서 직주 근접이 편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서 고분양가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단의 고정 댓글에 이제 현장 답사 후기라든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임성배 부동산 스터디 클럽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